자, 우리 오늘은 이항분포라는 거하고 정규분포를 보는데요. 예, 둘 다 처음 보는 걸라 쉽지는 않겠죠. 예. 자, 일단 이항분포라는 게 뭔지. 이항분포도 우리가 앞단원에서 본 것처럼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예요. 어떠한 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이항분포는 어떤 거냐면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요 x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타율이 3할이 타율이 3할이라는 건 안타 칠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소리야. 이 타자가 타석에 4번 들어서는데 안타를 몇 번이나 칠까? 안타를요, 안타 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4번 중에 안타를 빵번 친다, 한 번 친다, 2번 친다, 3번 친다, 4번까지 칠 수 있잖아, 안타를. 그리고 그렇게 칠 확률을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오늘 이 타자가 타율이 3할인 안타 칠 확률이 10분의 3인 이 타자가 안타를 5회 중 타석에 5번 들어서 왔고요. 한 번도 못 칠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번도 못 칠 확률 PX는 0는 5번 중에 빵번. 안타 칠 확률이 10분의 3인데 그거 빵번. 못 칠 확률이 10분의 7인데 그게 5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여기다 넣고 PX는 1, 5C1에 10분의 3에 1제곱, 10분의 7에 4제곱. 한 번 치고 4번 못 치는 거야.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러한 확률 분포가 구성이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 분포는요, 이렇게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고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확률 분포를요,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이항분포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거를 안 만들어요. 여기 집어넣으려면 너무 계산해서 복잡하거든. 얘는요, 막 100번도 하고 120번도 하고 700번도 하는데 이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힘들지. 그래서 얘는 이 이항분포는 확률 분포를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요렇게만 표기를 해. 요거 대신에 요렇게만 표기를 한다고요. 예.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 이게 확률분포표 대신에 x는 이항분포하고 횟수하고 확률만 적어주는 거야. 올 타석에 5번 들어선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한 번 안타 칠 확률이 10분의 3이다 라고 요렇게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해요. 이 시간에 자, 요렇게만 표기하기로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확률은 R번 안타 칠 확률은 NCR P 요 확률의 R제곱 그리고 1-P의 N-R제곱. 확률은요, 이렇게 독립시행의 정리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를 이렇게 안 쓰고 식으로만 표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확률을 구할 게 있으면 이게 확률 질량함수가 되거든요. 이거를
P X는 X로 바꿔주자. X번 일어날 확률은 여기다 X, 여기다 X, 여기다 N-X에서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요 되게 쉬워요. 얘 같은 경우에 이걸 갖고 뭐 곱해서 구하지 않고요. 얘는 평균이 n하고 p를 곱하면 되겠냐. n하고 p를. 그리고 두 번째, 분산은요. n하고 p하고 1-p를 곱하면 되는 게 이렇게 알려져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처음 보는 거라 좀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89쪽에 이항분포라고 나와 있지? 자, 525번. 여기 525번에 보면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x. x는 이항분포하는 거야. 이항분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할 때 확률 변수를 구하라는 이항분포예요. 지금 동전을 10번 던진다 그랬잖아. 동전을 10번 던지기는 건 독립시행을 10번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x는 이항분포한다. 몇 번 한다 그랬어? 10번.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요렇게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그냥 이렇게 표기하면 된다고. 자, 526번. 검은 구슬 4개, 흰 구슬 2개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낼 때 나오는 흰 구슬의 개수. 얘는 똑같은 짓이 아니지. 공을 하나 뽑고 나면 안에 사정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이 아니니까 얘는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이건 이항분포 아니다. 이항분포는요, 조건이 딱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걸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527번. 자, x가 이항분포 6의 3분의 1을 따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걸 6번 반복한 거야. 예.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그랬죠.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요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얘가 x번 일어날 확률은 6번, 6시 x. 6번 중에 x번 일어난다.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걔가 x번이고, 안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데 얘는 6-x번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정리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자, 2번은 px가 2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는 x에다 2 집어넣으면 6번 중에 2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게 2번. 안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게 4번이 되겠지, 그치? 예,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28번. 528번. 명중률이 4분의 1, 3인 양궁 선수가 5발의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 x. 이항분포. 인성아, 몇에 몇일까? 그렇지. 횟수 5번, 성공할 확률 4분의 1. 이렇게 표기하면 돼.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럴 때 일단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p, x는 x. x번 성공할 확률은 5번 중에 x번 성공이에요. 4분의 3이 x번이고, 안 일어날 확률 4분의 1이 5-x입니다. 이렇게 하면 x번 일어날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 3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요 x에다 3을 넣어서 4분의 3이 3번,
4분의 1이 여기 3 집어넣으면 2번.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예, 3번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9번. x가 이항분포 150의 5분의 1을 따집니다. 평균을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러면 이항분포에서는요, 평균하고 분산 구하기가 되게 쉽다니까. 평균은 얘네들이 곱하면 돼요. 분산은 거기다가 안 나올 확률 5분의 3까지 곱하면 분산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이거 계산하면 약분해서 30이니까 60. 얘는 요게 60인데 거기다 5분의 3을 곱하면 약분하고 곱하면 36이 되겠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6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31번. x가 이항분포 10의 p를 따른다. 자, 그런데 기대값이 1이래요. 우리 기대값이 어떻게 구해? 2x. 둘이 곱하면 된다니까. 야, 기대값이요. 얘네들이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되는데 그게 1이라고 했으니까 p는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이항분포 10에 10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은 p를 구하는 거고 2번은 뭘 구하래? 분산을 구하래. 분산은 1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하면 되겠지. 안 나오는. 그럼 얘는 10분의 9고 세 번째 표준 편차는 루트 10분의 3 10분의 3 루트 10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 531번까지 풀어봐 주시도록 하세요.
자, 565번. 이제 뭐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겠지. x가 이항분포 15의 p를 따른다. 이 x는 15 곱하기 p인데 이게 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지? 그럼 p는 15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다. 그지? 예. p는 5분의 2고요. 분산은 1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럼 얼마야 이거? 요게 잠깐만. 뭐 하는 거야? p가 5분의 2 맞지? 맞아. 그럼 얘가 6인데 5분의 3을 곱하니까 5분의 18이 되겠다. 그리고 2x제곱을 구하래. 2x. 이쪽에서 이게 잘 나오죠? 2x제곱. 우리 분산이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요거 넘어가서 분산 더하기 2x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 얼마? 5분의 18. 2x는 6이었으니까 제곱하면 36. 통분하면 5분의 1가 얼마야? 5, 35, 180이니까 198. 예. 이렇게 수리계산 문제네요. 예. 자, 567번을 한번 봅니다. 거기 567번. 거기 보니까 px는 x가 45cx 3의 45제곱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런 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45cx 그리고 3분의 2의 x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45 마이너스 x 이거 둘이 곱하면 분자는 1이 되니까 2의 x제곱만 남고 분모는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은요 3의 45제곱이 돼. 그래서 요렇게 바꿔놓으니까 얘는 x가 이항분포잖아. 몇 번 하는 거야? 45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x 밑에 있는 얘가 확률인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얘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뭔데? 평균하고 분산 구하래요. 2x 45 곱하기 3분의 2고요. 분산은 4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다시 3분의 1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요 확률, 확률 질량 함수를 갖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케이스였네요. 자, 나머지 뭐 앞하고 비슷하니까 571번으로 갑니다. 거기 571번을 보면 다시 상황에 의해서 이항분포를 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상황이 약간 어려워. 동전,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한대. 동전 4개 던지기를 4회 한대요. 그래서 이게 횟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시행이 동전 4개 던지는 건데 그때 앞이 2개, 뒤가 2개 나오는 사건을 따지라는 게 되겠네요. 앞이 2개, 뒤가 2개 나오는 사건을 따지라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동전을 4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오는 확률을 자식 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새끼. 자, 동전을 4개 던지는 시행을 4회 하는데 요 시행에서 주어가 되는 사건은요 앞이 2개, 뒤가 2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개 중에 2개가 앞이고 2개가 뒤다르냐. 요렇게 되니까 6, 16분의 1, 8분의 3.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인데 그걸 4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때 요 사건이 일어나는 획수는 이항분포고요. 4의 8분의 3을 따른다 라고 표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야. 예. 똑같은 시행을 몇 번 하는지가 중요하네. 예. 그런데 그때 평균을 구하래. 2x는 얘를 갖다 이렇게 표기만 하면 4 곱하기 8분의 3이니까요.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보면 572번. 자, 572번. 두 사람 A, B가 가위바위보를 n번 할 때 A가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럼 X는 이항분포 n번 하면, 야,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얼마니 인성아? 그렇지. 야, 이길 확률 3분의 1이야, 질 확률 3분의 1. 비기는 사건도 있잖아. 가위바위보를 하면. 그래서 얘는 이기는 횟수는요, 예, X는 n의 3분의 1을 따른다 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2x가 3분의 10이래요. 2x는 n 곱하기 3분의 1인데 그게 3분의 10이니까 얘는 10인 거야. 상황을 보고 이항분포를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하나만 더 봅시다. 573번. 자, 573번 보니까 불량인 전구 3개를 포함해서 불량 전구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 전구는 7개가 있지. 자, 여기서 한 개의 전구를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 그랬을 때 불량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x는 이항분포죠. 야, 보고 도로 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불량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따지려니까요. 얘는 30번 한다고 되어있지. 거기 요걸 30번 할 때 불량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따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한 번 뽑았을 때 불량 전구가 나오는 거는 10분의 3으로 똑같겠다. 그세요? 예. 뭘 구하래? 예. V 10x 3을 구하래. 얘는 더하는 값은 영향을 주지 않고 10의 제곱 vx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죠? 2x는 30 곱하기 10분의 3에서 구하면 되고, 분사는 30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구하냐. 그죠? 그래서 얘는 100분의 630. 약분 안 한 이유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100 곱하기 6분의 630은 630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이다 해서 자, 10분 정도에 풀어주시고요. 우리 정규분포라는 거를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정규분포로 들어가는데요. 정규분포는 낯설지만 사실 쉬워요. 정규분포는 낯설지만 쉽다. 왜냐하면 정규분포에서도 확률을 구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확률이 표로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표 보고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니까 좀 쉽네. 자, 일단 정규분포는 뭐냐면 그 정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예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 분포고, 확률 밀도 함수. 우리 그리고 정규 분포는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앞에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였거든. 이가 아니면 이가 아니면 이가였잖아. 근데 얘는 앞쪽에서 우리가 뭐 요런 그래프 갖고 뭐 확률 구하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데 얘 확률 밀도 함수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 너무 복잡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없으면 확률을 어떻게 구해? 표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엄청 복잡해요. 근데 엄청 복잡하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제주도에 사는 고2 학생들 몸무게를 조사를 하면요, 이 몸무게가 이런 분포를 해. 종 모양으로. 그래서 얘네들의 몸무게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값을 딱 대면은요,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양쪽 인원이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은 늘 이런 분포를 가져. 그리고 평균이 여기가 평균이고 평균에 관해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인 거다. 그래서 이 넓이가 0.5가 되고 이 넓이도 0.5가 돼요.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가 확률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고2 학생들의 몸무게를 구해보면 평균값이 나올 거고 분산값이 나올 거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얘가 m부터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0.3413이에요. 정확하게.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서 이런 분포를 갖는다니까. 그래서 자, 제주도에 사는 고2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이 뭐 55kg이에요. 예, 분산이 25. 표준 편차가 5였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고2 학생들의 몸무게가 55에서 56 사이인 애들은 34.13%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를요, 이런 특징을 갖고 다루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다뤄요. 그러면 정규분포도 확률분포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확률분포가 확률분포 표를 그려주거나 확률 질량 함수를 주거나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야 되거든.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못 쓰잖아. 그래서 얘도 확률 분포를 식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x는 정규 분포합니다.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렇게 표기하면 얘는 정규 분포고 요런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구나. 요 대칭축이 n이고 흩어진 정도가 시그마 제곱인 거야. 그래서 x가 정규분포 50에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가 50이고 그런데 y는 정규분포 60에 10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대칭축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y는.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훨씬 크지? 그럼 흩어진 정도가 좀 크게 이런 분포를 갖게 되는 거지. 우리 정규분포를 확률분포로 표기할 때는요, 요렇게만 표기해요. 대칭축 알고, 야, 흩어진 정도는 얘가 더 크구나. 정도를 알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다가 60 플러스 1 시그마까지 요 넓이는 항상 0.3413이 되는 성질이 있어. 예, 이런 거 좀 이따 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응?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확률이 표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P, X가 N부터 N 플러스 1 시그마까지. 시그마까지는 확률이 0.3413이다. 뭐 이런 식으로. P, X가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또 얼마야?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줘요. 예,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7번 봐봐요. 여기 577번을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그러면 얘는 연속 확률 변수구나.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얘는 m에 관해서 대칭이구나 정도밖에 준 게 없어. 예, 그런 다음에 기억 뭐라고 돼 있습니까? x1보다 x2가 더 클 때 x값이 x1부터 x2까지 나온 확률은 p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돼 라고 줬거든. 야, 얘는 지금 여기가 뭐 x1이고 여기가 x2면 x1부터 x2까지 나온 확률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넓이를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x1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이 넓이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이 큰 넓이를 빼야 된다고 돼 있지? 그럼 안 되지. 얘는 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줘야 이게 나오니까 얘는 틀렸어요. 이거 두 개 바뀌어 있다. 넓이를. 예. 자, 니은은요. P x가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P x가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고 둘 다 0.5다. 맞아. 여기에 관해서 대칭이니까 이 넓이도 0.5, 이 넓이도 0.5가 돼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티귿은 P x란 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야, 어떤 a 값을 잡아서 왼쪽 넓이하고 오른쪽 넓이를 더하면 1이다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맞겠지. 확률의 합은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봐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578번. A, B 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각의 정규분포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그림이 A 학교가 이렇게, B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 학교의 평균과 B 학교의 평균은 누가 더 큰 걸까? 야, 요게 A 학교의 평균이고 여기가 B 학교의 평균이 되겠다. A 학교의 평균은 0이고요. B 학교의 평균은 0이니까 당연히 B 학교의 평균이 큰 거야.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 A 학교의 흩어진 정도와 B 학교의 흩어진 정도. 누가 더 흩어진 정도가 커? A 학교가 더 넓게 퍼져 있잖아. 그래서 A 학교의 흩어진 정도가 더 크겠네요. 예. 책에서는요 1과 2로 표현했네. 그래서 M은 2가 크고 시그마는 1이 크다. 어느 게 맞아? 3번이 맞지, 그치? 이게 3번에 이렇게 써 있어서 이 경우는 3번이 낫다. 정규분포 곡선을 읽어보는 걸 냈고요. 자, 그리고 6번은 이제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야, 정규분포는 확률 구하기가 쉽다니까? 거기 표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대칭성을 구해야 돼. 얘는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려면 대칭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582번에 보니까 자,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분포 x에 대해서 n부터 어떤 값까지의 확률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랬을 때 x가 정규 분포 60의 3의 제곱을 따른다면 p x가 57부터 66까지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야, 그럼 얘는 지금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60이고 표준 편차가 3이잖아. 그치요? 그런데 57은 여기 66은 요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n이냐? 얘는 n 플러스 2 시그마, 얘는 n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요 확률은 요 넓이를 읽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얘가 요 넓이는요. p x가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고 요 넓이는요. p x가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라고 해도 되지. 좌우가 대칭이거든 얘가. 이 넓이나 요 넓이나 만약에 요 넓이를 구해야 될 때 요 넓이를 구해도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하면 이 넓이가 나오고요. n 플러스 시그마까지 하면 60부터 63까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57부터 60까지 하고 얘가 똑같다. 야, 이가 표에서 읽어보면 각각 얼마라고 돼 있어? n 플러스 2 시그마 이 값은 0.477이라고 돼 있고요. n 플러스 시그마는 0.3413이라고 돼 있어서 둘이 더하니까 0.8185가 답이 되겠네요. 이 두 개를 읽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밑에 583번. 자, 583번 보면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p n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넓이가 a라고 돼 있어요.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고 여기가 n 마이너스 시그마예요. 요 넓이가 a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때는 보통 반쪽만 이용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x가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2분의 a가 되겠네. 합쳐서 a니까 반쪽은 두 번째 p x가 n-2 시그마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넓이는 b래요. 얘는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인데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n 플러스 2 시그마 n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가 n 마이너스 2 시그마 요 넓이가 b라고 주어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용할 때는요 반쪽만 가져다가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n부터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2분의 b다. 이렇게 구해놓고 이용하는 게 편해요. 근데 뭘 구하라 그랬니? p x가 n-2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요렇게 정규 분포인데 여기 n-2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넓이는 요 넓이 2분의 b하고 똑같겠다. 그치? 그리고 요 넓이는 요 넓이 2분의 a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답이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겨보자.
바로 나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자, 거기 유형 07번. (586번) 자, 586번에 보니까 뭐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대. 근데 x가 정규 분포 53의 7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a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 이걸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런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요만큼이면 요 a는 여기 어디쯤 있겠지,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요 넓이가 0.1587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제요?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나 되겠어? 요 넓이는 평균에서 a까지의 넓이는 요 반쪽이 0.5니까 반 0.5에서 이걸 빼면 0.3413이네. 이 넓이가 그리고 오른쪽의 표를 보면 거기 0.3413이라고 돼 있는 게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0.3413이라고 표에 나와 있잖아, 그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는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 평균이 53이고 표준 편차가 7 아니야. 그러면 얘는 53이고요. 얘는 53 더하기 7이 되고요. 얘는 똑같은 넓이니까 53 빼기 7이 될 거야. 양쪽으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A 값은 53 빼기 7의 위치에 있구나. 요 넓이가 이거면 요 넓이가 0.5에서 이걸 빼니까 0.3413이었다고. 그래서 요 넓이가 0.3413인데 요 넓이도 0.3413인데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니까 이게 53이면 53 플러스 7. 얘는 53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6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587번. 자, 587번 보면요.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p x가 n 플러스 1.2 시그마까지 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151이다. 예. x의 평균 n은 50이고 표준 편차가 5라면 p x가 0.8849보다 크거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8849라면 이 a 값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지금 얘부터 보면은요. n 플러스 1.2 시그마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어. 그럼 얘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m 플러스 1.2 시그마까지에 대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요 넓이가 0.1151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이 넓이는 뭐야? 요 넓이지. 요 넓이가 1에서 이걸 빼주면 요 넓이가 0.8849가 나오죠. 얘네들이 더하면 1이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얘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해서요. 여기가 50인 거고요. 얘는 50 더하기 1.2 곱하기 5에서 여기가 56인 거야. 얘가 6이니까 그래서 50, 5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151이라고 가르쳐줬다. 근데 여러분한테요,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떤 정규분포, 여기 50인데요
어떤 A 값보다 넓은 넓이. 이 넓이가 0.8849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였어? 좀 전에 여기가 50 더하기 6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50 빼기 6이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예, 그래서 A 값은 50 빼기 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졸려? 자, 여기까지 딱 풀어봐. 자, 그 다음은 표준화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표준화. 우리 어떤 변수를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걸 이걸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한 변수는 Z라고 보통 표기를 해요.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Z는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는 성질이 있어. 이렇게 표준화한 변수는.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오늘 풀 건 아닌데요.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서 우위를 비교할 때. 뭐 어렵게 써놨는데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서의 우위 비교는요. 우리 시험 볼 때마다 하는 거지. 자,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은 80점, 영어는 82점, 국어는 84점을 받았어. 어느 과목이 제일 잘한 거야? 모르지. 모르잖아. 80, 82, 84라고 해서 84점이 제일 잘한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없죠. 평균이 과목마다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서요. 등급을 따져보면 수학은 1등급인데 영어는 2등급이고요. 국어는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 표준화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거를요, 그 과목의 평균 점수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표준화를 해서 큰 값이 나오는 게 더 잘하는 거야 라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거는 저기 뒤에 가서요, 어디 있더라? 유형 14번에서 보게 돼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볼 거는요, 이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정규 분포를요 표준화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됩니다.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분포는 정규 분포 0의 1의 제곱을 따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의 확률을 우린 이렇게 바꿔서 얘를 Z라고 표기하고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Z의 평균은요, 역시 P, Z 값이 어떤 값보다 크거 요 Z 값이 0부터 어떤 Z0까지 나오는 이 확률이 표로 제공이 돼요. 표로다. 얘는 0부터 0.01까지 0.02까지 하면서 이게 쪼개갖고 요 넓이가 쭉 표로 제공이 돼. 그래서 우리 쌤에도 보면요, 뒤에 가보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어. 이 표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거기 하나만 읽어보면은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본다고, P, Z가 0부터 얼마까지?
1.25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거기서 1.25 읽어주면 돼. 1.2 가서요 0.05까지 쭉 밀고 가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지 거기 표에.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1.25까지 요 넓이가 0.3944인 걸 알면 요 넓이는 0.5에서 얘를 빼 0.1056 이 된다는 것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한테 얘하고 관계된 모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P, Z가 1.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P, Z가 마이너스 1.25에서 1.251 확률을 구하라. 1.25가 관계된 모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요. 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보세요. 이쪽이 0.5니까 얘랑 더해서 0.8944라고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25에서 1.25까지 이 넓이는요. 요거 2배 해주면 되지. 양쪽이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런 값 하나를 알면 이거와 관계된 모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볼 거는요. 표준화해서 이걸 구하는 문제 선생님이 6개 보면은 끝낼 거예요. 유형 10번까지만. 그래서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그 정규분포에서 많이 하게 될 일이 되고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보고 그냥 쫓아하면 돼. 자, 유형 몇 번이야? 8번이지. 자, 589번. 거기 보니까 x는 정규분포 10의 2의 세금을 따르고 y는 정규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p x가 12부터 16까지 나온 확률과 p y가 24부터 k까지 나오는 확률이 똑같다면 상수 k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라. 그럼 이거 표준화하는 거예요. 야, 얘는 x는 정규분포, 여기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는 x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 x가 12부터 16까지 나온 이 넓이하고 얘는 y가 여기 24부터 k까지 나온 요 두 넓이가 같대잖아. 그죠?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12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눠줘. 12 빼기 10 나누기. 이렇게 얘도 똑같이 x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누고 16도 10을 빼고 2로 나눠줘. 자, 그럼 얘는요. 일단 p 1부터 얘는 6에서 10 빼면 6, 2, 3 그리고 얘를 Z라고 표기를 한다고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의 1부터 3까지 나온 확률이 돼요. 얘는 똑같이 24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고 얘도 P Z가 1부터 가운데는 Y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고 K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고 여기가 4분의 K-20이 되는데 야,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K가 32가 되고 K가 32여야지 20 빼고 4로 나눠주면 3이 되겠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자. 590번. 590번을 보면 x는 정규분포 15의 5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정규분포 30의 10의 제곱을 따르는데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p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을 때
K까지 구하래. 그럼 표준화라는 걸 해준다고요. 얘는. 야, 이거 표준화는 무조건 Z야. 어? 이쪽은 표준화할 때 15 빼고 5로 나눠주는 거고요. 자, 얘도. 이것도 표준화하면 무조건 Z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K에서 얘는 3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겠네. 그런데 야,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아지는 경우는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이 넓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K는 15. 잠깐만. 틀렸다. 이거 왜 틀렸지? 쏘리.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가 없나? 머리 아파. 잠깐만. 난 실수를 했군요. 어떤 실수를 한 거야? 얘네 둘이? 자. 얘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얘가 요런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요런 값이 되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넓이가 같아질 수 있겠지? 얘네들이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라고요. 둘 다 0일 필요가 없이 자, 얘하고 얘가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다. 그러면 얘랑 5분의 K-15는 절대값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0분의 K-30. 요걸 성립하면 얘네들이 확률이 같아지겠다. 그럼 양변에 10을 곱하면 이거 10 곱하면 2K 마이너스 30. 얘는 10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0. 넘어가면 3K는 60이 되니까 K는 2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야, K에다 20 집어넣으면 얘는 1이가 되고 얘는 K에다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똑같아지겠지? 선생님이 잠깐 실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592번 보면 자, 592번 보면 x가 정규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는 거.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x가 35부터 55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걸 다 표준화하는 거야. 얘는 p 35에서 40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얘는 표준화하면 Z가 될 거고 얘는 55에서 40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그럼 얘는 P. 얘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15 나누기 10이니까 1.5. 마이너스 0.5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얘가 0인데 마이너스 0.5에서 1.5까지 나와. 이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세요? 근데 요 넓이는요. 0부터 0.5까지. 요 넓이하고 요점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니? 좌우 대칭이니까. 거기 표해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5일 때? 0.1915라고 돼 있잖아. 요 넓이가 0.1925니까 요 넓이도 0.1925일 거야. 그 다음에 요 넓이는 표에 얼마라고 돼 있어? 1.5까지. 0.433이라고 써있죠. 표에 보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표준화만 잘 해주면 되겠네. 자, 593번. 자, 593번도 같은 뜻인데요. x가 정규분포 15에 3의 제곱을 따를 때 다음 중에 그 값이 가장 적은 것을 구하래. 자, 얘는 의미를 찾는 거죠. 얘는
여기가 15야.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3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1번은 이걸 다 해봐야 되겠다. 젠자가 다 해봐야 돼. 얘는 P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표준화하면 15 빼고 3으로 나눠주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어? 2번은 P X가 12부터 15까지면 얘는 P 이것 빼고 이거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부터 Z가 0까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0 마이너스 1 얘는 요 넓이에요.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요 넓이지 여기.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 되겠다. 예. 그리고 3번 P X가 12부터 18까지 나오는 얘는 15 빼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15 빼고 3으로 나눠주면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넓이가 되겠지? 야,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가장 작은 거 구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 보면 0부터 1까지가 나와 있네. 요 넓이가 젠자. 야, 0부터 1까지 요 넓이가 0.3413이라고 돼 있거든. 거기 보니까 0부터 1까지 0.3413이래. 그럼 여기도 0.3413이니까 요 넓이는 0.5에서 요걸 빼 0.1587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0.1587.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3413.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 두 개에서 0.6826. 뭐 이런 식으로 구해봐야겠다. 다 구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유형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문제. 자, 거기 보자. 596번. 자, 596번 보면은 596번에 자, X가 정규분포 45에 5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40부터 A까지 나오는 확률이 0.84가 됐다.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걸로 표준화해요. 표준화 어떻게? 40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얘를 표준화하면 Z가 있고 A에서 45 빼고 5로 나눠주고 얘가 0.84야. 자,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5분의 A 마이너스 45. 이게 0.84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요. 표준 정규 분포에 여기가 0이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떤 값까지잖아. 그죠? 근데 요 넓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표에서 한번 봐봐. 1.0까지가 0.3413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가 0.3413이라고 나와 있지. 물론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다. 예. 그럼 얘가 0.84가 되려면 이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0.84에서 이걸 빼주면 0.4987. 그래요. 둘이 합치면 얘가 되겠어. 그세요? 근데 표에서 0.4987이면 거기 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3일대라고 돼 있지. 그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3일대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3이 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합이 0.84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요. A는 얼마? 60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 그럼 선생님 오늘 말이 좀 잘 안 되네. 유형 10번은 그냥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뒤로 똑같아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잘 하더라고.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잘들 마무리 해봐요.